주말에 별일 없었어? 보람찬 주말 보냈어? 여기 141쪽까지 해서 좀 잘 안 됐던 문제 있으면은 차근차근 좀 복습을 하고 가보도록 하자. 수열 이제 되도록이면 오늘 마무리 하는 쪽으로 안 돼도 다음 주 금요일에 조금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음 시간에 수원책이랑 수투책이랑 둘 다 갖고 와줘. 갖고 와서 제출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유사 문제 말고 그냥 같은 문제를 한번 일단 더 만들어줄게. 만들어주고 그거 틀리면 또 유사 문제 만들어줘.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 평정 있는 문제들이랑 기출까지 좀 제대로 챙겨 나가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수투책 새로 받은 걸로 좀 진도를 나가보자. 141쪽까지 안 됐던 문제 좀 한번 물어봐줘. 응? 95, 99? 59, 60. (65) 가연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아닌가? 3일밖에 안 됐나? 질문 없어? 민찬이 질문 없어? 민찬이 뭐 있어? 61번 61번? 응. 57번. 어제 확통모 1회 풀었어? 확통모 1회? 눈길을 피하는 거 아니지? 왜 풀었어 어제? 확통모? 그 급식표대로 이제 해줘. 거의 도장 열심히 찍어주고 할 테니까. 61번 59번부터 쭉 봐볼게. 정리 안 됐던 거 있으면은 정리하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자. 59번 문제를 그냥 풀어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토픽에서의 주제가 뭐였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 그러니까 SN과 AN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한 식에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한쪽으로 통일을 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였던 거거든. 그치? 그러면 59번을 문제를 풀 때 그 관점을 적용해서 해석을 좀 해보기로 할게. 그러니까 2 곱하기 AN이 있는데 이게 이제 SN이다. 이겠다. 그치? 근데 나조건 봤더니 가조건에서 이거 봤을 때 뭐 AN을 SN으로 바꿀지 SN을 AN으로 바꿀지 조금 유동적일 수 있어. 근데 나조건 보면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5까지의 AN 플러스 SN 이게 141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첫 항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야. 근데 이거 보면은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SN을 AN으로 바꾼다라는 건 여기서 뭔가 1항부터 5항까지 합인 건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여기는 근데 1항부터 5항까지 A이면 이건 그냥 S5가 되는 거고. 그치? 뭐 보자면은 이만큼은 의미하는 게 여기가 지금 S5인 거야. 그치? S5가 되는 건데 맞지? 1, 2, 3, 4, 5 쭉 더하는 거니까 S5고 여기는 1, 2, 3, 4, 5를 다시 대입해야 돼. 그러니까 S1, S2, S3, S4, S5를 이렇게 따지는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이거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잖아? 얘는 정체가 뭐냐면은 S5에다가 플러스 1항부터 해서 2항, 3항, 4항, 5항을 이렇게 더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럼 이거 해석하려고 하면은 혹시 위에서 S에 대한 식이 정리가 됐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S에 대한 식이 정리됐었나. 그럼 이거 이렇게 볼 수 있거든? AN을 SN으로 한번 바꿔볼게. 바꿔본다면은 여기는 SN-SN-1이야. 이렇게 지금 고칠 수 있지. 이렇게 고쳐놓고 나면은 이게 2 곱하기 SN 마이너스 2 곱하기 SN-1이 SN이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니까 SN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SN-1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걸 사실 알 수 있겠다. 그치? 하고 나서 보면은 당연히 n-1을 도입했으니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표시는 이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신기하게도 뭐가 드러나냐면은 그냥 SN에 대한 식이었던 건데 SN끼리 이웃한 SN끼리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잡히지. 그치?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는 게 뭔가 수월해진다는 얘기야. 이걸 봤을 때 혹시 SN으로 바꿀 수 있나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가족권, 나족권을 같이 연결시켜보면서 이걸 이제 먼저 고려를 해보면서 가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식을 한번 정리하면 이거는 점화식이라고 하잖아.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 거고 얘를 일반항으로 고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SN을 이렇게 고쳐주는 거. 첫 항 곱하기 첫 항 모르지? 곱하기 2의 n-1 이렇게 하고 나서 n이 2보다 크다 때다 이렇게 고치면 SN에 대한 일반항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국에 이 상황에서 얘가 141 이렇게 잡았을 때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 식은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S1이라고 하는 거는 SO 앞에다 뭐 붙여야 될까? 5 대입이야. 그치? 그러니까 2의 4승인 거야. 16 곱하기 S1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냥 얘가 곱하기 16 곱하기 S1 바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그 밑에 거는 이거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거든? S1 더하기 2S1 더하기 4S1 더하기 그냥 지금 이렇게 일일이 써봐도 되겠다. 16S1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전부 다 S1들이네. 16, 1, 2, 4, 8, 16 이게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해버리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41 곱하기 S1이 141이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47이지? 47. 47 곱하기 S1이 14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 그치? 그러면 따라서 S1은 3인 건데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A1이랑 같다 볼 수 있겠지. 그치? 1항까지 합이랑 1항이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계산이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보려고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AN과 SN을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데 여기에서 반대로 AN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바꿨다고 하면은 여기다 n-1을 대입해서 뺀다라고는 했을 때 그게 이 식이 문제가 풀리는지를 한번 직접 계산해봐. 해보고 얘랑 비교를 했을 때 SN 쪽으로 통일하는 게 좋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맞지? 60번도 이어서 바로 해볼게. 60번 보면은 AN 플러스 1이 문제에서 1-4 곱하기 SN이야. 그치? 작년 5월달 교육청 문제였네? 그치? 근데 사항이 4일 때 A1 곱하기 A6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건데 여기서 보면은 AN이라고 하는 게 1-4 곱하기 SN-1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N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보면은 1항 곱하기 6항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n-1을 대입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 적으면은 현장에서 너희가 다시 생각하기 어렵다고. 그치? 그러면 이거는 SN을 AN으로 바꾸는 게 편한 식이었나? AN을 SN으로 바꾸는 건 불편했나? 이 생각을 해봐. 근데 그 대부분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은 구하는 게 뭔지를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구하는 게 뭔지. 지금 보면 1항 곱하기 6항을 구하라 했지. 그 주어져 있는 것도 4항인 거잖아. 그치? 이럴 때는 AN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다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근데 아까 그 문제 59번 문제는 나조건 자체가 S2성이었고 거기다가 S1이 A1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좀 갖고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통일을 시킬지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빼보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하면은 이거는 얘 뺀 거니까 4 곱하기 SN-1에서 SN을 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SN에서 SN-1을 뺐다고 생각하면 -4 붙이고 그 다음에 AN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게 n이 2보다 크나 뜰 때 이렇게 식을 써놓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거 넘겨보면 AN 플러스 1은 -3 곱하기 AN이랑 이렇게 같은 상황인 거니까 얘는 공비가 -3인 수열로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잡았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결론이 나오는 게 1항 곱하기 6항의 값을 구하랬는데 6항은 그냥 대입만 하면 되거든. A6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5를 지금 대입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 곱하기 A5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뭔가 식이 있었던 식이 뭐였는지 봤더니 4항이 4라고 돼 있어. 4항이 4라고 돼 있는 거는 A4에다가 곱하기 아래 제곱을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6항이 된다 볼 수가 있다. 그치? 그러니까는 요거 식을 다시 한번 쓰면 4항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4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치? 4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인 거니까 따라서 이 값은 3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겠지. 36. 그치? 그러면 A2는 어떻게 계산하냐? A2는 반대로 계산하면 돼. 4항에다가 곱하기 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을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 말이 이렇게 쓰면 헷갈리면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로 이렇게 보기로 하죠. 그치? 이렇게 간다로 하면은 그러면 이 값은 4 곱하기 9분의 1인 거니까 9분의 4다. 이렇게 정리가 됐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사실 A2는 미리 구하는 건 아니고 A6까지 구하는 게 맞고 요거는 이제 뒤에서 쓰이는 건데 어떻게 쓰이는 건지 설명을 해볼게. 보면은 A1을 구해야 되는데 A1은 애초에 이 식에다 대입을 할 수가 없어. 그치? n이 2보다 큰 하들 때 대한 식인 거잖아. 그럼 어디다 대입해야 돼? 1항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처음 있었던 항등식에 대입해야 되겠지. 처음 있던 항등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 했으니까 이쪽만이 우리가 이제 나머지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 볼 수 있겠다. 1 빼기 4 곱하기 S1 이렇게 쓰면은 이게 1 빼기 4 곱하기 A1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 A2는 9분의 4지. A2는 9분의 4. 그 다음에 A1이 뭔지를 구해보면 여기는 4 곱하기 A1이 9분의 5인 거니까 A1은 36분의 5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치? 그럼 정답이 나왔네? 36분의 5인데 문제에서 A1 곱하기 A6 하라고 했으니까 36분의 5에다가 36을 곱하면은 그게 이제 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 A2 9분의 3 거 여기 지금 쓰인 거야. 요거 좀 쓰기 위해서 얘를 대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어떤 논리를 잘 끌고 가라고? 그러니까 AN을 SN으로 바꾸고 SN을 AN으로 바꾸고 이건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인 거고 이거를 밑바탕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바꿔야 될까에 대한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 얘기지. 이렇게 확인해보자. 61번 내용도 같이 봐볼까? 61번은 n제 도전하기라서 좀 어려웠네. 61번 봐볼게. 첫 항이 1이야. 그 다음에 SN의 제곱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에다 곱하기 AN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제 절대값 AN의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뭘 대입을 해야 될지 일단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근데 SN, AN 이렇게 섞여 있어.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만들어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어떻게 한번 식을 조작을 해볼까? 여기다가 뭘 대입해 봐야 될까? 이 AN을 SN의 꼴로 바로 바꿀 수 있으면 괜찮거든? 근데 이거 아까 이거는 그러니까 AN 하나 있을 때 SN 빼기 SN-1로 바꿔서 이런 시도를 해봤어. 이 우변에 SN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그렇게 가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 AN 플러스 1, SN 플러스 1 빼기 S. 이 AN은 또 SN-SN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가 얻을 게 별로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거는 일단 n자리에다 n-를 대입해서 빼봐야 되나? 이 생각부터 하는 게 그냥 순리대로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야. S n-1에 제곱은 하고 이쪽은 마이너스 a에 n-1 이면 n 그 다음에 n자리에다 n-1 이렇게 대입을 해서 플러스 4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위에 거에서 밑에 거 이렇게 빼보도록 하자. 빼면은 sn 제곱에서 sn-1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sn-sn-1 하고 이쪽이 sn 플러스 sn-1 이렇게 좌변이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지? 이렇게 정리했고 우변쪽으로 보면은 얘에서 얘를 지금 뺀 거니까 둘이 이렇게 지금 지워졌어.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마이너스 한 다음에 an 플러스 1에 an 하고 빼기 an 곱하기 an-1을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 거지. 그치? 계산 잘못됐나? 맞나? 알았어. 여기까지 괜찮지? 응. 그러면 이거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an 플러스 1에 an 그 다음에 플러스 an 곱하기 an-1인 거니까 이 상황을 an이 공통인수니까 an으로 묶어보자. an으로 묶으면 여기가 an-1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되는 걸 알 수 있겠다.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지? 어쨌든 지금 보면은 얘 이거 구해보자. 여기는 an 곱하기 그 다음에 sn 플러스 sn-1은 요건 계산이 안 되네. 일단 이렇게 sn 플러스 sn-1을 이렇게 놔봐야겠다. 양변에 지어지는 게 있는지 봤더니 모든 항이 0이 아니라 했으니까 둘이는 이렇게 지어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sn 플러스 sn-1은 an-1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여기서 이 아이디어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sn에다가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좌변으로 넘어가. 그치? 그러면 둘이 합치면 바뀌지. 뭐로 바뀌어? S 몇? n1까지 합에다가 sn 플러스 1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렇게 바뀌고 얘가 이쪽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그렇게 가버리면 여기 뭐가 되냐면은 한번 써볼게. sn 플러스 1로 이렇게 좌변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우변 쪽에 써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sn-1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an-1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플러스 an-1로 그치? 근데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sn-1에서 빼기 an-1 되니까 an으로 sn-2로 바뀔 수 있나? 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검증이 필요해. 왜냐면은 그래서 n-1을 아까 대입할 때 n이 2보다 크나다라고 하는 단서를 지금 달아 넣은 거죠. n-1이 1보다 크나다니까 n이 2보다 크나다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까지 이 식들이 전부 다 n이 2보다 크나질 때에 대한 상황이었어. 이렇게 되었던 상황인 거니까 여기 n이 2보다 크나다를 연결시켜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sn-2로 바꿔버리면 이 상황에 지금 맞지가 않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이게 되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뭘 해보냐? 이게 실제로 맞는지 이거는 좀 검증해보면 n에다 2를 한번 대입해봐. 요 식에다 1을 대입해보자. 여기다 1을 대입해서 양쪽을 2로 만들어봐. 그러면 n에 1을 대입했을 때 여기는 s2는 하고 마이너스 s1 플러스 a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거 둘이 이렇게 사라지잖아. 사라지고 나니까 2항까지 합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2항까지 합이 0이다. 어디? 여기에서? 1 대입했을 때 여기 S0 되니까
그러면 잠깐만. 1 대입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대입을 해버렸네. 2 이상이라 했으니까 1 대입하면 안 되겠다.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은 이거 좀 수정해 볼게. n에다 2를 대입할게. 2를 대입한다면은 그럼 좌변은 S3야. S3는 하고 보면은 마이너스 S2 플러스 A 그러네. S1 플러스 S1 플러스 A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시겠다. 맞지? 근데 이것도 보면은 1항까지 합이랑 1항을 더하는 거니까 0이 된다 생각할 수 있지. 그치? 0인 거니까 따라서 여기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가 0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잡아볼 수 있어. 맞지? 근데 이제 문제 있는 상황 확인해 봤더니 1항이 1이라고 그랬어. 1항은 1이라는 얘기 있었어. 1. 그치? 1항은 1이 있었고, 그 다음에 2항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2항은 지금 우리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원래 있었던 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자. 여기다가 1항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은 S1의 제곱은 마이너스 A2 곱하기 A1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거 어차피 A1의 제곱이지? 이거 한번 고치면은 이 값은 A1이 되는 거니까 양쪽으로 지워버리면 A1 하나 날리고 여기는 A1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 이렇게 계산 이상한 거? S1의 제곱. 응? 내가 안 썼어? 플러스 4가 있었네? 여기다 플러스 4 이렇게 붙여야 되겠다. 플러스 4 이렇게 썼으면 여기다 다시 써보면 A1의 제곱은 하고 마이너스 A2, A1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된 거니까 A1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봐. 1 대입하면은 1은 마이너스 A2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볼 수 있네. 계산이 자꾸 이상하네. 맞지? 그러면 A2는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A2는 3. A2는 3인 거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해봐. 3 대입하면은 3항이 이게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뭘 해보냐면은 갖출 거 갖췄어. 갖출 거 갖췄으니까 이제 쭉 나열을 해보자. 문제에서 AN 10항까지의 절대값의 값을 구하랬는데 얘는 여기다 정보를 써볼게. SN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SN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AN으로 바꿔줘야 돼. 바꿔주는 상황인 건데 SN 먼저 써보면 1이었지? 그 다음에 여기 4. 그 다음에 이렇게 0이었어. 그치? 근데 그 다음 항을 본다고 하면은 S4는 지금 뭐가 되는 상황인 걸까? 여기다 대입해보면 되거든? 여기다 대입하면은 S4라고 하는 거는 여기부터 이제 성립하지? n자리에다 3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n자리에 3 대입하면은 얘는 n이 3보다 크거나 뜻대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해보면 S4는 마이너스 2 곱하기 S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세연이 이거 이해돼? 괜찮아? 그러면 여기 몇이 되어야 될까? 4항까지 합이 S1이라고 하는 것은 1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계산이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거든. 여기까지 지금 다시 4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2로 바뀌게 된다. 마이너스 2 맞나? 잠깐만. 계산이 140에서 여기 13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나왔지. 그럼 여기 이 부분이 S4가 얼마인지를 잡아야 되는 건데 4항까지 하면 아까 3 대입하면은 S4는 마이너스 S1 그냥 2라는 말 없었네. 마이너스 S1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정리가 된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AN이 얼마가 돼야 될까? 상한가지 합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통째로 0이었잖아. 0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맞지? 응. 그 다음엔 어떻게 돼? 칸을 더 채워봐야 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이 보면은 또 마이너스 1 곱하기, 그러니까 3칸 앞에 있는 애 반대 부호를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치? 또 여기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거들을 이제 따라가는 거야. 3칸 앞에 있는 수에 마이너스 1을 곱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써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될 때 마이너스 3인 거고, 0 될 때 3이, 0 될 때는 4가 된다. 이렇게 좀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뭔가 좀 규칙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잘라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앞에 3칸 앞에 있는 거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부분이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1 되고 4 되고 0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좀 잘라진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1, 3, 4가 또 반복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거 다 했네. 그냥 쓰는 김에 다 써보면 마지막 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으면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들 다 더하면은 이제 정답이 되는 건데,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야 돼. 그러면 1, 3, 4 더하면은 이거 지금 8이야. 8 3개 있고 1 하나인 거니까 25가 정답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세연이 괜찮아? 응. 여기? 요거? 왜 1, 4, 0이었는지? 처음에 이거는 3항부터 쓸 수 있는 식이었어. 그래서 앞에 거 계산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1항은 1이었던 거니까 당연히 1일 때는 1인 거야. 이거 확정됐지? 그냥 2항일 때는 여기다 2 대입해보면 아까 1을 대입했을 때 S1의 제곱은 마이너스 A2 곱하기 A1 플러스 4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거 값이야. 그럼 괜찮아? S4가 아니라 SN의 값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을 찾아서 계산하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N을 AN으로 바꿀지 AN을 SN으로 바꿀지 이건 좀 바로 한 번에 안 보이긴 했지만 인수분해는 되는 상황이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묶어가지고 규칙을 다시 찾아서 가는 형태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를 보고 다시 좀 복습을 해보면 되겠어. 그치? 이런 유형의 문제들 중에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 엔제 도전하기가 늘 그렇듯이 여기는 좀 기출보다 어려운 것도 좀 있었다. 그 다음 걸로 가볼게요. 61번 했으니까 63번으로 가볼까? 이 점화식과 신행지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63번 한번 풀어볼게. 62번은 그래도 잘 됐나? 괜찮아? 63번 가볼까? 63번에 이렇게 돼 있어. an 플러스 1은 하고 이쪽에 뭐라고 됐냐면 n분의 an, 그리고 여기가 an 플러스 n 체크가 돼 있다. 근데 an이 n이 배수인 경우, 그 다음에 이쪽은 an이 n의 배수가 아닌 경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 그 1항 플러스 6은
6의 배수, 12의 배수자를 했으면 12의 배수구나 이렇게 끝내지 말고 여기 이게 좀 포인트였다를 봐야 되겠는데 12K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 12K다. 12의 배수구나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돼. 왜냐면은 우리 5항이 7이라고 줬을 때 1항까지 지금 나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이거를 어떤 친구들은 5항부터 해서 1항까지를 역추적해서 문제 푼 친구도 있어. 근데 그거 되거든? 되는데 그냥 정방향을 하는 것보다 추적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훨씬 오래 걸렸어. 그냥 그런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내가 여기다 풀이를 정방향으로 가는 게 더 편했다고 얘기하면은 약간 의구심을 가져야 돼. 그럼 역방향은 안 됐었나? 역방향은 왜 복잡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방향도 해보고 정방향도 해보고 둘 다 해보는 연습을 해봐. 근데 정방향 할 때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마지막 항은 아니지만 5항에 7이라고 하는 걸 줬잖아. 이거는 5항에 7이라고 하는 걸 줬어.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거꾸로 추적해야 되는지 정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치? 근데 이걸 꼭 기억을 해줘. 이렇게 조건이 뒤에 있는 항을 줬어. 뒤에 있는 항을 주고 나서 첫 항을 계산하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때 정방향 계산을 하고 싶다라면은 반드시 미지수를 놓고 가는 게 중요해. 이게 문제풀이의 열쇠다라고 보면 되겠어. 이것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수열 관련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 맞출 수 있어. 그치? 역방향은 잘하면서 정방향 할 때 미지수 놓는 걸 또 못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돼. 그치? 해놓고 나면은 그럼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얘를 나열만 하면 되는데 가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지금 만들었을 때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간다로 하면은 이 상황에서 A1이라고 하는 거는 12K 빼기 6이야. 그 다음에 A2를 봐야 되는데 12K 빼기 6은 6, 10, 그 다음에 18, 30 이렇게 가는 애인데 그치? 문제에서 AN이 N의 배수인 경우는 곱하기 AN 플러스 1로 갈 때 N으로 나눠주라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N의 배수가 아니면 플러스 N을 하라고 얘기한 거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보면은 2항으로 갈 때 일단 1을 대입해봐. 그러면 A1이 1의 배수인 거지. 맞지? 그러면 A2로 할 때 1분의 A1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그대로 12K-6이 이렇게 붙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이 정방향 가면서도 경우가 나눠질 때 있거든? 그땐 경우를 나눠야 돼.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냥 AN이 1의 배수니까 당연히 그냥 1분의 A1은 A2랑 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생각해볼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인 건데 A2가 2의 배수면 이쪽을 선택하려고 한 거고 A2가 2의 배수가 아니면 이 밑에 걸 선택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이거 2의 배수가 아닐까? 맞지 이거? 1, 2, 3, 4 홀수 대입하든 짝수 대입하든 여긴 지금 2의 배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럼 2로 나눠버리면 6K-3이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 있겠다. 6K-3.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쉬웠던 이유는 이 경우가 안 나눠져. 경우가 안 나눠져서 여기까지 그냥 처리할 수 있었다.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보이지. 6K 빼기 3은 이제 3의 배수라고 볼 수 있어. 그치? 3의 배수인 거니까 얘도 여전히 또 3으로 나눠져. 나눠지니까 여기는 2K-1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사항은 4의 배수여야 되는데 이거 지금 홀수잖아. 홀수니까 4의 배수가 불가능해. 그치? 홀수니까 4의 배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여기다 더하기 4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 더하기 4를 해버리면 2K 플러스 3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2K 플러스 3. 이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값이었던 거고 이 값이 7일 때를 계산하면 되겠다. 7일 때를 이렇게 계산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다. 그러면 K 값은 2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K가 2면은 문제에서 이제 1항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18이 되네. 1항 맞지? K 범위는 이제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돼. K 12의 배수를 했으니까 1보다 크거나 따라 이렇게 두면 돼.
근데 문제에서 모든 항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이게 다 자연수인지 확인하면서 가야 돼. 이 문제 쉬웠기 때문에 다 자연수는 맞거든? 근데 하다 보면은 그냥 음수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분수가 될 때도 있어.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제외하고 가야 되겠지. 케이스 분류를 할 때. 근데 여기는 보면은 얘가 1이었던 거니까 여기까지 다 그냥 차근차근 자연수로 내려왔어. 맞지? 그러니까는 비교적 쉬운 문제였던 이유는 이런 데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61번을 안 했네? 아, 이거 했나? 61번? 방금 전에 했던 거지? 61번은 넘어가고 57번을 안 했네? 57번 어디 있던 거지? (57번) 하나 더 해볼게. 57번 문제는 이것도 역시 SN을 AN으로 바꾸는 문제였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였던 건데 여기 있는 얘기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써볼게요. 57번 보고 65번 하나 맞아 보자. 57번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해서 N까지에 대해서 SK 이게 N세제곱 빼기 10이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 있다. 그치? 근데 P항과 Q항이 같다를 만족시키는 PQ에 대해서 이제 더하기 한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어차피 이거 그대로 풀기는 어렵거든. 여기가 SK로 들어가 있어. AK가 아니라 SK인 상황인 건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얘 식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요 식을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보자. 이거를 이 수열 자체를 또 다른 수열로 이렇게 정해볼게. 예를 들어서 TN이라고 봐보자. TN이다. 이렇게. N항까지 합인 건데 SK에 대한 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일단 식을 한번 써볼게. 시그마 불편해서 그냥 바꾼 거라 생각하면 돼. TN은 N세제곱 빼기 12인 건데 우리 TN-1를 보고 싶어. 그럼 이거는 N-1에 3승 12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빼보면 여기 안에 마지막으로 N 대입한 것만 남는 거니까 SN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SN 나오지.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보면 여기는 N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제곱에 플러스 3N 마이너스 1로 하고 여기다가 빼기 12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이거 지워보면 이쪽에 있는 값 둘이 N세제곱이랑 N세제곱 이렇게 사라졌어. 그리고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12도 이렇게 사라졌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3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이 3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되는 걸 찾을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그러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 거야. 이거는 조심해야 되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아까 N-를 도입했으니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1항은 따로 구해. S1은 여기서 그냥 1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찾을 수 있지. 그치?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얘랑 겹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해석을 하면은 되겠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했어. AP는 AQ를 만족시킨다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냥 같은 숫자가 다시 나오면 돼. 수열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같은 숫자가 반복이 되면 거기서 멈추고 그냥 바로 PQ와 원질을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나열을 해나가면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고. 요식 한번 정리해볼까? 이거 정리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 바로 써보면 이거 AN으로 표현하는 거 이제 바로 되지? AN 표시해보면 AN은 6N 한 다음에 이 플러스 1 붙어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좀 지우고 봐야 돼. 지우면 1 대베스트 0인 거니까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붙어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거 좀 따로 또 취급해야 되지. A1은 또 따로 봐야 되겠다. 그치? 일단 여기 보면은 이 상황은 뭐였냐면은 n이 2보다 크다 같은 상황이었거든? 그치? 근데 여기에서 Sn-1를 도입해서 지금 뺀 거잖아. 이렇게 도입해서 뺀 거니까 여기는 n-1이 또 2보다 큰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봐야 돼. 이렇게. 그치? 여기 계산을 안 했는데
Sn-1은 3 곱하기 n-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n-1 플러스 1을 위아래로 지금 뺀 값이라고. 그치? 그걸 이제 암산으로 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걸 이렇게 연결시켜 본 거지. 그치? 가연이 이거 이해돼? 아니야? 여기 다시 써보면 Sn은 3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인데 Sn-1은 3n-1의 제곱 마이너스 3n-1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 여기 둘이 빼보면 AN은 이 계산해봐.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3n-1 플러스 1인 거니까 여기서 둘이 이렇게 지워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 지워줬고 1 이렇게 지워진 거야.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여기 계산 남은 게 마이너스 2n은 지금 뺀 거니까 6n이 남았고 그 다음에 3에다 3 플러스 3인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 계산 안 해봐도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1로 돼 있으면 첫 항은 규칙에서 빠지는 거고 나머지는 요거 가리고 나서 얘를 AN으로 바로 바꾸면 된다고 얘기했던 거였어.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잖아. S 0인 거니까 6n 빼기 6으로 바로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근데 n-1이 2보다 크거나다는 조건은 원래 있어야 돼. n자리에다 n-1을 대입할 때 n-1은 2보다 크거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따로 A1은 점검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A1은 따로 보면 이거는 원래 있던 식 마이너스 11 요걸로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빼고 결론을 내볼게. 여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니까는 첫 항이 1항, 2항, 3항 해서 이렇게 쭉 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1항이 아까 마이너스 11이라고 했지. 마이너스 10. 그치? 그 다음에 2항은 어디다 넣어봐야 되냐면 여기다 2를 대입해봐.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S2는 4, 3, 12 빼기 6 플러스 1이니까 요거는 6, 7. 7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S2는 7. 그치? 그러면은 A1 더하기 A2 해서 7이 되려고 하면 여기는 18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치? 2항까지 합이 7인 거니까 18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3항은 뭐가 되냐? 3항부터는 이제 여기 있던 거 이제 적용하면 돼. 이 n이 3보다 크거나 뜰 때에 대해서는 이거 좀 적용하면 된다 해놓은 거거든. 그러면 대입해보면 12. 4 대입하면은 18. 아니, 그만해도 되겠다. 똑같은 항 다시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는 P는 2, Q는 4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 식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빼는 관점들 자꾸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SN이 2보다 같다였기 때문에 AN을 다시 한번 여기서 구할 때는 N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상황이 추가됐다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치? 가연이 이거 알 것 같아? 응. 요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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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1을 제외하고. 응. 응. 맞아. 그래서 내가 했던 얘기가 그래서 n이 2보다 크거나다에 대한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얘 이렇게 바꾸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써봐도 돼. 근데 지금 시간 차이가 워낙 많이 나잖아. 그래서 이해를 한번 다시 시켜주려고 하는 건데 여기가 SN이 만약에 3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였어. 이거 하나 더 계산해보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 AN 어떻게 될 것 같아? 해보면 이것도 6n 마이너스 6이 똑같이 나와. 근데 n 마이너스 1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n이 2보다 크거나다라 했으면 n 마이너스 1이 2보다 크거나뜰 때 똑같이 나와.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100이잖아? 100이어도 여기 뭔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똑같이 나와. 그 구조를 이해를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왜냐면은 만약에 플러스 100이 붙어 있잖아? 그럼 이거 아까 했던 계산 똑같이 해보면 n-1을 빼면 3n-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n-1 플러스 100 이렇게 돼.
그치? 근데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면 상수항이 뭐였든 간에 이게 지금 다 지워져 버려. 지워져 버리고 마치 이 항이 없었던 것을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 구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얘로 이렇게 바꾸는 거를 할 때는 2보다 크거나 클 때라고 하는 단서가 잡혀 있으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일단 요거는 1은 빼놓고 나서 요 상황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1항인 상황은 따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였어. 알 것 같다? 이 구조를 잘 봐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57번 했으니까 65번으로 가보자. 65번. (65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 있는데 an 플러스 2는 하고 이쪽이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 5항이 21이라고 했는데 첫 항을 물어봤어. 그치? 그러니까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다라면은 역방향 계산이 빠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역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 근데 그렇게 가도 상당히 복잡한 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두 개의 항의 관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n 플러스 3개가 엮여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앞에 A5가 21일 때 A4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 얘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또 얘네끼리의 관계가 또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역방향 추적도 뭔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역방향 추적이 쉽지 않은 이유는 결론을 얘기하면 세 개 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물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게 n이 홀수일 때라고 돼 있고 n이 짝수일 때라 돼 있지. 그치? 어떤 문제면 훨씬 더 어려워지냐면은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됐지. 그때는 경우를 생각할 게 진짜 많아. 그치? 근데 이거는 적어도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라고 하는 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래서 그게 좀 쉬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된다. 그럼 이거 우리 일단 정방향 시도를 한번 해볼까? 정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 생각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정방향이 더 간단하긴 했어.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A1 그 다음에 A2 여기가 알파, 이쪽이 베타.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라고 했는데 n이 홀수일 때라는 건 이 알파 베타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는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라 그냥 첫 항이 홀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첫 항이 홀수일 때. 첫 항이 홀수일 때는 세 번째 항은 둘이 더하라고 얘기한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 4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있는 항이 n이 짝수일 때, 이 n이 짝수일 때는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곱해버리면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5항이 20이라 됐는데 이 3항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n이 홀수일 때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면 돼. 둘이 더해버리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이겠지? 묶고 나서 보면은 베타 플러스 1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이 둘이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치? 근데 이게 문제에서 21이라고 얘기한 거야. 이 값이 21이다. 그러면 계산이 생각보다 할 만한 게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어. 자연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21, 1은 안 돼.
그러니까는 어차피 7, 3이나 3, 7이나 요거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1, 21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바로 계산되네. 그래서 해보면 베타는 여기 2지. 베타가 2면은 알파는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베타가 6인 거니까 알파는 -3? 이거 안 되겠네. 그치? 이건 자연수 아닌 거니까 안 된다. 위에 게 정답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역방향 한번 해볼까? 됐어? 역방향으로? 그거 몰라서? 그러니까는 이런 게 판단이 고민이 되는데 역방향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5항이 있어. 5항이 21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4항과 3항을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 특별한 단서가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사항을 미지수를 잡아야 될 수밖에 없어. 그치? 미지수를 잡아봐. 미지수를 잡아보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놓자. 21일 때 알파라고 둔다 하면은 그러면 n이 홀수일 때에 대한 상황인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는 더했다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21 빼기 알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넘겨서 지금 보는 상황인 거니까 얘는 AN은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인 거야. AN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인 거고 이쪽은 AN은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고 요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서 둘이 이렇게 뺀 거. 그럼 그 다음 거는 사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누기 얘를 얘로 나눠줘야 돼. 얘를 얘로. 그치? 알파를 21-1 알파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사항이 아니라 2항이네? 2항. 그러면 1항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다시 둘이 이제 더해줘야 되겠지.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여기서 얘를 빼줘. 여기서 얘를 빼주면 21-1 알파에서 마이너스 21-1 알파분의 알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표현해보면 21-1 알파분의 하고 그다음 위에는 21-1 알파의 제곱 빼기 알파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다. 그치? 여기 내가 아까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 아니었지? 여기 아니라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을 이렇게 빼줘야 된다 표시해야 되겠지. 이렇게. 세훈이 이상해? 이상해? 아니 괜찮아? 둘이 뺀 게 여기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둘이 나누기를 한 거였었고 이렇게 둘이 뺀 게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 응? A6? 여기에서? 요거? 이거 AN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주인공으로 보면은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 다음에 AN을 기준으로 했을 때 AN 플러스 2 나누기 AN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한 거. 우영이 무슨 말 하려고 했어? 그치. A1에 대한 단서는 뭐밖에 없냐면은 자연수라는 조건은 하나 이용해야 돼. 자연수.
자연수를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은 근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알파가 오면은 여기 O 대입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O 대입했을 때? 여기 알파가 5가 아니었구나. 얘가 5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네. 이 알파랑 이 알파가 같지 않지. 말을 잘못했네. 이렇게 보면 되긴 하겠다. 이 상황에서 여기는 문제 없어. 알파는 1과 24이면 돼. 그치? 알파는 1과 24이면은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이 자연수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 여기가. 근데 이 결과도 자연수여야 돼. 이 결과도 자연수여야 돼. 그치?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알파 값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일일이 좀 대입을 해봐야 되겠다. 이 방향이 좀 더 어렵지. 그러니까 21마이너스 그러니까 알파를 21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이 자연수가 되면서도 너무 크면 안 돼. 너무 크면 지금 둘이 관계가 이쪽을 더 많이 빼게 되지. 그치?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일일이 대입을 하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20 대입하면은 되긴 하는데 여기 너무 커서 안 되는 거고. 알파에 몇 대입하면 답이 나올까? (18도) 안 돼. 18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안 되고. 17, 16. 14? 14 대입하면 되겠다. 14 대입하면 21 빼기 14에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4분의 14인 거니까 여기가 2가 되지. 그치? 7 빼기 2 하면은 5인 거니까 여기서 계산한 결과랑 똑같이 나오겠다. 그치? 5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은 알파가 14라고 했지. 14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은 7분의 13 거니까 2 나오는 거. 그치? 근데 여기서 마지막 요 계산이 좀 더 까다로운데 어쨌든 이 방향으로도 갈 수 있겠다. 그치? 역방향이든 정방향이든 둘 다 하는 연습을 좀 해보면 되겠어. 이렇게 해보고 이 문제가 그래도 할만했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n이 홀수다 n이 짝수다라고 하는 조건이 이게 되게 편안한 상황인 거야.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들마다 규칙을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 생각해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진도로 나갈게 오늘.
우리 그 다음 계속 해볼게요. (142쪽으로) 갈게. 142쪽. 점화식을 구조를 파악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크게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 두 가지거든. 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봐라고, 두 번째는 부호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돼. 근데 주기 파악이라고 하는 거는 난 이렇게 생각해. 거기 142쪽에 1번 부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지. 그 박스 쳐져 있는 부분에 보면 an 플러스 1은 an분의 1이거나 8 곱하기 an이야. 그치? 근데 괄호 안에 봤을 때 일단 좀 안심을 해야 돼. 이 문제는 쉬운 문제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6월 평가모의고사 9번이었잖아. 그치?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얘는 왜 쉽게 풀고 있지? 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근데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단서, 괄호 안에 있는 제한 조건이, 단서가 n이 홀수인 경우, n이 짝수인 경우가 나눠져 있어. 그럼 이거는 어떤 결과값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이 그냥 규칙을 바로바로 써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약간 수상한 게 뭐냐면은, 난 일반적으로 10항이 넘어가면 좀 수상하다고 생각해.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12항이잖아. 12항이면 앞으로 가기에 너무 많지. 정방향이건 역방향이건 많은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혹시 주기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주기를 파악하는 문제니까 주기를 파악해봐 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면 못 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치? 99% 풀 수 있다고. 그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막 수능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근데 첫 번째 A1을 미지수로 놓고 쭉 정방향으로 가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치? 근데 내가 얘기해준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12항에서부터 앞으로 추적하기엔 좀 많아. 그치? 앞으로 가기에는 좀 많은 상황이고, 물론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결과는 나올 수 있을 거야. 두 번째는 정방향으로 해도 괜찮은 이유가 12항이 2분의 1이다를 줬을 때 이거는 9번 문제급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주기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보면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여기다 적어보면은 첫 항이 A였어. 첫 항이 A였는데 그 다음 항부터 쭉 나열해보면 A2랑 A3랑 A4랑 A5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여기 n이 홀수면 역수 취하라 했어. 역수.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8을 곱하라 했으니까 a분의 8 이렇게 지금 붙어. 그치? 그 다음에 또 역수. 그 다음에는 얘에다가 8을 곱하라 했으니까 8을 곱하는 순간에 이거는 주기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해 갔을 때 12항이 2분의 1과 같다는데 12항이라고 하는 거는 A4랑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게 문제에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따라서 8분의 2가 2분의 1인 거니까 A는 16이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겠지. A는 16? A는 4. A는 4. 그러니까 문제에서 1항 더하기 4항을 했으면 각각 대입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왜 주기를 봤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원리를 생각해 놓기. 반드시 무조건 주기가 보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건 대입을 해봤을 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의심할 부분은 주기였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2번은 좀 별표로 쳐놓을까? 143쪽에 2번 부호 파악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요거는 반드시 좀 생각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아까랑 달라진 게 뭐냐면은 아까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홀수 짝수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풀 수 있었어. 그치? 근데 이 문제는 두 번째 점화식을 봤을 때는 결과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를 곱하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2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면은 머릿속에 이 정도면 자취가 어떻게 될까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양수에서 시작했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양수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다가 특정 지점까지 떨어지고 나면 이게 음수로 바뀌었어. 바뀌어버리면 여기서 갑자기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위로 이렇게 샥 튀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는 상황을 이제 연계시켜보면 되겠지.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가면서 풀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여기 체화기 있는 문제에도 한번 바로 적용해보자. 체화기 예제 1번, 예제 2번인데 한번 해보고 잘 됐으면 적용하기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 오늘 잘했어. 아니 적용돼? 네. 적용돼? 네. 그 수능 특강 얼마나 풀었어? 좀 다. 근데 수능은 지금 수능이 너무 빵꾸가 나서 스투는 할만해. 여기 하고 나서 여기 부담 선생님 가르쳐주는 시간에 수능 특강 질문을 좀 많이 갖고 와가지고 하고 그 다 푼 거 내주면은 유사 문제랑 오답 문제 오답 다시 만들어줄게. 할 테니까 이번 달에 좀 약속 연습 대비한다 생각하고 좀 꼼꼼하게 챙겨보자. 수능 숙제 2번은 확실히 해놔야 되니까. 수능 어디서 공부하게? 지수로 모르겠어. 그래? 그 갖고 와서 같이 하자. 근데 숙제는 혼자서 충분히 할 만한데 할만해? 수원이 좀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금요일에 갖고 오거나 아니면 다른 요일에 올 수 있는 요일 없어? 평일에? 다 돼? 그 화요일이나 수요일 말고 화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때 와서 좀 공부하면서 질문해도 되거든. 목요일에 6시 반에 하고 있는데 저녁까지 6시 반? 6시 반이면 아니 근데 방학 끝나고 나서도 생각하면은 그러면 화요일도 되는 거 아니야? 네.
내일 그럼 와서 수업 먼저 해보는 거 어때? 먼저 시스템. 아 내일은 응. 있어? 있어? 내일만 한다. 한다. 좀 자주 와서 그 스턴볼 좀 많이 하자 그러면은. 응. 쌤 요새 러셀에서 하는 거 잘 돼? 네? 러셀에서 하는 거 단과 수업 같은 거는. 어렵긴 한데. 수학은 어렵다고? 수업이 어렵다고? 응. 소화는 하고 있어? 절반 정도. 응? 절반 정도? 네. 그 쌤 따로 한다고 했던 거 있었잖아. 네. 좀 하고 있어? 안 하고 있긴 한데. 아이, 이제 구모 다가왔는데, 좀 더 양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혹시 엔기초 풀어도 될까요? 아, 엔기출 3점짜리? 네. 3.49? 그, 쉬운 단어. 그래, 그거 다시 해봐도 좋겠어. 근데 이미 우리 학습지로 연습했던 거긴 하니까, 네. 다시 푼다 생각하고 해봐도 되겠다. 네. 창민아 좀 잘 돼, 민찬이. 오, 22개. 어휴, 잘했네. 민찬이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있어? 행정을 응. 끝내고 근데 수트 거의 다 끝냈어? 끝냈는데 응. 아직 수업이 좀 남았어요. 수원 내가 아직 강의 안 줬는데? 수원 강의 네. 응.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거 좀 보내줄까? 이것도? 응. 거기, 있지 않을까요? 거기 찾아보면 다 있긴 해. 네. 앞에 밀린 것도 다 해서 네. 다음 시간에 할 때 네. 오답분 수트 수원 다 이렇게 제출을 해보면 좋겠다. 응. 여기 체화하기 문제 예제 2번까지는 된 거지. 괜찮지? 윤찬이 괜찮아? 22개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적용하기 문제에서 66번 어땠어? 66번? 됐어? 67번은? 풀고 있어? 소리 좀 설명을 해줄까? 66번 안 된 사람들은 같이 봐볼게. 보면은 이것도 비교적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게 n이 3의 배수가 아닐 때 3의 배수일 때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 그치? 그러니까는 이 결과값이 3의 배수라고 하면은 좀 더 고민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규칙을 쭉 이거에 따라서 1도 하고 마이너스 1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훨씬 문제가 좀 편안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처음에 1항에서 1에서 출발했으면 여기 1도 하고 1도 하고 이렇게 잡아버려. 그치? 그 다음에 3항일 때는 3의 배수일 때는 n이 3의 배수일 때는 1을 빼라 했으니까 그때는 한번 빼는 거야. 하고 또 이렇게 더하면 되지. 그 다음에 또 1 빼래. 하고 또 더하면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1 빼래. 또 더하면 되지. 이렇게 지금 계속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치? 근데 문제에서 AK가 10이 되도록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AK가 10이 된다라는 거는 이게 쭉 올라간다를 했을 때 얘가 이런 형태로 지금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이렇게 가면 이 세 개 보이고 이렇게 가면은 또 이가 세 개 이렇게 보이고 이 값들이 이제 몇 개가 연속이 될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계산을 하면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 그치? 10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 n 값이 그러니까 AK 값이 3일 된 거예요. 3일 된 거, 여기 4일 된 거. 그래서 10일 때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항을 잡아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좀 규칙이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답을 빨리 못 내겠다라면은 이렇게 표시해봐. 여기 지금 보면 3, 여기가 6이 아니라 5였네. 3, 5, 7. 이게 같던 거였고, 그 다음 표시해보면 여기는 4, 아니지, 6, 그 다음에 8, 10.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항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게 여기 첫 번째 부분을 보면 3, 그 다음 건 6. 이 각각 2씩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3일 때 3, 6일 때 3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식을 써볼 수 있냐면은 AN이 N 플러스 2인 거야. 이렇게 지금 식을 써볼 수 있어. 여기다가 3일 때 3, 6일 때 4,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면 9일 때 5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 그치? 근데 이 값이 이제 얼마로 얘기하면 되냐면은 얘가 10일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일 때다. 이 값이 쭉 올라와서 10일 때. 10일 때 상황인 건데 그 값이 이제 본다면 n 플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였냐면은 여기를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본 거지. 3m 그 다음에 3m 플러스 1 그 다음에 3m 플러스 2지. 3m 플러스 2 3m 플러스 4 이렇게 세 개가 항상 붙어 다니는 애들인 거거든. 그치? 근데 이게 10이 될 때가 이제 얼마인지 따져보면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처음에 3부터 시작해서 3, 6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따라서 m 값이 8이 되는 거니까 바로 정답을 낼 수가 있겠지. m이 8이라고 하면은 8 대입하면 24, 그 다음에 26, 28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치? 67번은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이 기반이 되어야 돼. 차탕에 부호가 안 알려줬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괄호 보면은 이제 an 값이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분류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부호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모르겠으니까 못 풀겠다 아니라 그럼 부호를 음수일 때랑 0일 때랑 양수일 때로 분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68번까지 정리하고 우리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가자. 하나 더 하려고 하거든.
여기 68번이랑 67번 중에 좀 헷갈리는 거 없었어? 67번은 됐어. 네? 인찬이 67번 됐어. 답은 아니네. (67번) 하고 68번까지 쭉 이어서 해볼게. 67번에 문제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분의 3k, 그 다음에 밑에가 마이너스 2 곱하기 an. 여기는 an이 0보다 크거나 될 때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치? 첫 항이 K라고 했는데 이 K의 부호를 모르겠다는 거야. 모르니까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6항 곱하기 7항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 근데 여기 막상 시험장에서 정방향으로 해서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대부분은 역방향으로 보이거든, 문제 풀이가 사실은. 이런 문제 봤을 때 6항, 7항의 곱이 마이너스 8인데 8항의 값을 구하라 했으면 일단 K 값을 찾으려고 하면은 앞에까지 추적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1항의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8항의 값을 물어본 거니까 K 값을 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봤을 때 그냥 정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 바로 들어? 그러면 해보면 처음에 K가 만약에 음수였어. K가 음수면 계속 2분의 3K씩 더해줘야 되는데 2분의 3K가 계속 음수거든? 그치? 계속 음수만 나오니까 6항 곱하기 7항이 마이너스 8인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하나가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데 계속 음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더 해볼 필요 없다. 이게 바로 결론 낼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0이어도 안 돼. K가 0이면 계속 0 더하는 거거든. 그럼 이건 계속 0이야. 계속 0이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8인 상황도 안 돼. 이것도 안 된다. 바로 제껴놓고 보면은 그러면 K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 그치? K가 양수면 여기서 한번 나열을 해보면 A1, A2, A3 이렇게 간다를 했을 때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가 K, 그 다음에 양수라 했으니까 이거 계속 해봐야지. 마이너스 2K. 근데 또 음수네? 음수니까 바로 2분의 3K를 이렇게 더해버리겠다.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치? 그러면 여전히 음수인 거니까 2분의 3K를 더하는데 2분의 3K 더하면은 여기가 K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로 잡힌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주기가 이렇게 잘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파악이 된 상황인 거지. 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갈 거니까 주기 파악했고 그러면 따라서 8항의 값을 구하라 했으면 여기 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네. 여기 6항, 7항 가면 K인 거니까 얘 정체는 이거였던 거야. 마이너스 2분의 K랑 곱하기 K를 한 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잡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따라서 여기서 K제곱은 4가 되는 거고 K는 2나 마이너스인 건데 그 중에서 양수를 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K는 계산 잘못했나? 16이었네. 16이었던 거니까 4나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얘 아닌 거니까 결론은 8항의 값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이면 8이 되겠지. 그렇지? 그렇게 가면 돼. 이 68번 문제도 보면은 약간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치? 1항부터 M항까지 합이 166인데 상당히 큰 숫자라고. 이거 쭉 나열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1, 2, 3, 뭐 1, 0, 1 이런 것 지금 파악을 하면서 주기를 잡아봤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왜 주기를 잡아서 풀었는가를 나열을 하다 보면 파악을 했다가 될 수도 있지만 애초에 166이라는 숫자는 좀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다. 이렇게 설명했다. 그치? 그 급식표에 있는 컨스턴트랑 그 다음에 아니야 지금 벌써 뭐 다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야. 마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컨스턴트랑 그 다음에 확통모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미루지 말고 꼭 좀 풀어줘. 27 모의고사 좀 이제 보냈잖아. 다 못 푼 사람들도. 그치. 빠이빠이 했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지 않고 좀 다 할 수 있게끔 해보자. 27 모의고사는 좀 더 하면 좋겠지만은 막히지 않게 해서 해야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면은 전범위 공부가 되어야 돼. 지금 계속. 지금부터는 평정만 이 단원만 수열 단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일주일 내내 수열만 한다? 이거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야. 그 수업 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 잡고 복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균형을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단원별 공부를 했으면 전범위를 같이 하는 공부도 해야 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숙제로 주고 있는 거거든. 전범위 하는 연습을 해봐. 그러니까 특정 단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지수로고는 평정으로 아직 안 했잖아. 그러면 그거 좀 많이 까먹었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수능 특강으로 하든 아니면 같이 하고 있었던 컨스턴트나 뭐 이런 것들로 하든 해가지고 더 공부하면서 전범위를 떠올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리고 특히 약술론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특 있는 문제는 완전히 그냥 달달 외울 정도로 해놔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선생님들께 한번 조사 다시 부탁드렸어. 그러니까는 이제 등급 때 수학 몇 등급 나왔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 전형 어떻게 지금 6개 전형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고 그 중에서 특히 약술론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좀 따로 숙제를 주고 뭐 학원에 더 불러서라도 좀 더 챙겨보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자. 68번 괜찮았지? 풀만했지? 68번은 넘어갈게. 여기 보면은 점화식 정복하기 이제 마지막 챕터로 가죠. 마지막 챕터. 이 정방향 추적이랑 역방향 추적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n 플러스 1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an이 홀수고 an이 홀수인 경우는 더하기 1을 하라고 한 거고 an이 짝수인 경우는 나누기 2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첫 항이 k일 때 그 다음 항을 바로 더하기 1을 하거나 나누기 2를 하려고 봤더니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하면서 가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운데쯤에 이렇게 됐지? 어라? K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알지? 라고 하면은 포기해야겠다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럼 경우를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나는 이제 거기다 줄을 쳐놨어. K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알지? 그럼 가능한 모든 케이스에 따라 수용도를 그려봐야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처음에 첫 항이 K야. 첫 항이 K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냐? K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K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뭘 체크를 해놔야 되냐면은 이걸 좀 써놔야 돼. 그래야 마지막 숫자를 보고 이 논리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가 있거든. 뭐냐면 여기는 A1이 홀수일 때야. 여기는 A1이 짝수일 때야. 이렇게 구분을 지어놔야 된다고. 그치? 짝수일 때 이렇게 온 거고 홀수일 때 이렇게 간 거고. 근데 이건 3항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 항을 또 잡아보자. 그 다음 항 잡는다고 하면은 여기는 홀수일 때는 K 플러스 2, 짝수일 때는 2분의 K 플러스 2. 이렇게 계속 쓰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런 문제 풀이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갈 때
바로 보이는 거는 그냥 지워버리면서 가야 돼. 그치? 뭐가 주어졌냐면은 이 K 값이 첫 항이 홀수라고 주어진 거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치? 짝수인 거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 뒤에 부분은 2분의 K 플러스 1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여기는 보면은 2분의 K라고 하는 거는 나눴을 때 6을 넣으면 홀수고 8을 넣으면 짝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홀짝이 나눠지는 경우인 거니까 다시 한번 이건 써줘야 되겠지. 이 상황에 대해서 나눠서 본다고 하면은 A2가 짝수일 때라 쓰거나 아니면 K 값이 홀수일 때 짝수를 이렇게 봐도 되겠지. 보면은 A2, 그러니까 2분의 K가 홀수일 때, 그 다음에 2분의 K가 짝수일 때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게 홀수일 때는 여기 식을 그냥 그대로 1을 더해버리면 되겠어. 2분의 K 플러스 1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2분의 K가 짝수인 상황은 나누기 2하면은 4분의 K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뭐가 될 수 있냐? 문제에서 3이 된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앞에서 모순이 생긴 게 없는지. 봐보면 여기는 K 값이 5네. K는 5. 여기는 K가 4인가? 4.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K가 12다.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다 모순이 생기는지 보면 4 대입하면 홀수가 됐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바로 지어야 되겠네. 그치? 이렇게 가는 거고 K가 10일 때 이건 만족. 여기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 여기는 K 값이 짝수일 때였어. K가 짝수. 여기는 K가 홀수. K가 홀수 맞지? 요거 그러면 얘는 됐다. K가 짝수면서 2분의 K도 짝수인 거니까 얘도 된다. 해서 5 더하기 12에서 17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게 지금 154쪽까지 있는 얘기라 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다 색칠을 했냐면은 그 154쪽에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지. 불가능한 케이스는 바로 제거한다. 그 다음에 구한값이 조건들을 잘 만족시키는지 확인한다. 요거 두 개는 점검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예제 1번을 바로 한번 해볼게. 예제 1번을 해보고 예제 2번도 해보고 체화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근데 이렇게 1항이 주어져 있고 3항이 주어졌을 때 모든 자연수 K값을 구하려면은 이 정도는 굳이 역방향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역방향으로 가는 데는 좀 우리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돼. 점화식을 그 AN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근데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아무래도 정방향이 될 수 있으면 그게 더 편한 상황이라 봐야 되거든. 그래서 항의 개수가 2개밖에 차이 안 나는 상황인 거니까 그냥 정방향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다. 나라면은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역방향으로 다시 풀어보겠어. 역방향으로 풀어봐야 그래야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안 되거나 아니 둘 다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시험장에서 어느 쪽으로 갈까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책에는 그 판단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사실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역방향인지 정방향인지를 자꾸 고민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
인솔이 성공했어. 잠깐만요. 잠시 넣었어? 다 안 센 거 같은데. 뭘 안 셌을까? 이건 맞았어. 아니다, 그것도 맞았다. 잘못. 13.6 됐어. 하나 세면서 갔어. 예제 1번에 13이랑 6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되고, 예제 2번은 3과 7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근데 70번 문제나 71번 보면은 4점 중반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는 뭔가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내가 해줬던 얘기대로 특히 71번 같은 문제는 정방향 풀이를 하면 훨씬 빠르긴 하거든. 근데 역방향으로도 해볼 수 있나? 라고 하면서 테스트를 해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 지금 문제에서 정방향에 대해서 배워보자고서 이렇게 문제 주어져 있으면 너희 다 정방향으로 할 거 아니야. 그치? 바로 뒤에 단어는 역방향으로 해보자는데 역방향으로 다 할 거 아니야. 야, 그렇게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주니까 내가 이게 왜 역방향이 유리했지? 이게 왜 정방향이 유리했지? 둘 다 할 수 있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자꾸 두 개 풀이를 다 해보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야 좀 단서가 좀 더 잡히면서 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 여기 오늘 어디까지 나간 거냐면은 160 아니네? 159쪽까지 간 거지? 159쪽까지 간 거니까 159쪽까지 정리를 해오고, 다음 시간에 일단 수투책을 좀 갖고 와줘. 평정 수투. 평정 수투를 1권 있지. 1권 갖고 와서 그건 제출을 하고, 2권은 우리 진도 나갈 거야. 시즌2, 시즌1이라고 돼 있었던 거 다 풀었던 거는 갖고 왔는데 다 안 풀려 있어서 좀 내기 좀 그렇다 하면은 다 풀어야지. 무슨 소리야. 다 풀어서 갖고 와서 이름 써서 이제 제출해주면 그에 대해서 오답을 다시 만들어줄게. 요 책 하나만큼은 좀 꼼꼼하게 해보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투책은 그러니까 결국엔 세 권 다 갖고 오라는 얘기야. 세 권 다 갖고 와서 수투책은 제출하고 수원책은 우리 마무리 지을 거고, 수투는 이제 진도 나갈 거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오늘은 한한수 갖고 왔으면 질문하면서 하면 되고, 금요일까지는 이제 교과 개념 다 끝내기로 했었어. 그치? 303쪽까지인가? 했었는데 시작도 안 했다. 그거는 부지런히 해야 돼. 확통해야 돼. 확통해야 되니까 좀 그렇게 정리를 해보기로 할게.